자, 뒷골목이 문학 최강 이바우 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예, 좋아요도 되는데. 아니, 좋아요를 많이 눌러줘야 이게 좀 많이 퍼지는데. 그러니까 좀 부탁합니다. 뭐 돈 주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 이제 저번에 형님 이제 우리 사보이 이제 습격 예, 맞습니다. 무턱대고 이제 뭐 호남파들이 들어와서 신상사파를 한 게 아니고 서로 간에 보복하고 서로 간에 보복의 악순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상사파가 뭐 괴멸됐다고 하는데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그 신상사는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데미지 받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제 이름도 없고 무명이었던 건달 세계 무명이었던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인류학에 이제 중앙무대에 이제 떠오르게 되는 그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 그 이후에 조양은 씨는 이제 일단은 뭐 그게 사건이 돼 놓으니까 이제 피신하고 도망을 댕겼습니다. 도망을 댕겼는데 그때 이제 김태촌 씨는 자유의 몸이고 교도소에 안 있었기 때문에 서울하고 광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남에서는 그때 당시에 김태촌 씨보다 한 10살 정도가 10살도 더 위에 송태준이라는 그 원로 건달이 있었습니다. 훨씬 선배네요. 내가 주위에 수소문 해보니까 아마 돌아가셨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다 서울 생활을 오래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호남파 그 계보를 내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종철 씨가 무교동 파로서 조양은이 선배입니다. 뭐 어떻게 뭐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뭐 전라도에서 활동한 건 아니고 아니죠. 이제 서울 올라왔죠. 서울 다 올라왔죠. 먼저 올라왔죠 그 사람들이. 오종철 씨라는 사람이 1945년생이고 그런데 이제 호남파의 세력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송태준 씨라는 분은 아주 원로인데 서울에 있었고 그 밑에 번개 박종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박종석이라는 분이 송태준 씨 소위 말하면 연령적으로 밑에니까 뭐 부하라기보다는 막 여하튼 형 동생으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때 당시에 정항모 씨나 이런 분들 이제 전부 다 경희대학 최대 출신들인데 그 서울서 활동을 했죠. 그런데 나름대로 뭐 또 대학물도 대부분 뭐 우제 보면 엘리트 건달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정항모 씨 말고 자분님 번개 박종석 씨, 정항모 씨, 그 다음에 박영작이라고도 하고 박영장이라고도 언론이나 이런 데는 박영장 씨로 나오는데 그분이 또 유명한 사람인데 다 호남 출신인데 건달입니다. 연배가 번개하고 다 비슷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자유당 때부터 국회의원을 했던 신민당에서도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나중에 김태촌 씨 신민당 강목 사건 거기에 씨가 배후에 작용을 합니다. 뭐 나중에 용팔이하고는 다른 영팔 사건하고 또 틀립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건이 날 때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리고 이제 영작 씨하고 번개 박종석 씨, 그다음 정항모 씨,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보다 또 한두 살 어린 또 오기준이라는 사람이 또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호남 건달로서 서울서 다 활동을 미리 조양은 씨나 김태촌 씨보다 서울에 먼저 와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정항모 씨라고 이분은 오종철 씨 쪽 편을 들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항모 씨하고 번개 박종석 씨하고가 별로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러니까 자연스럽게 정항모 씨는 그 오종철 씨 쪽으로 이제 도와준 거예요. 오종철 씨보다는 조금 연배가 한두 살 우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사보이 사건이 이제 나고 나서 예. 그 송태준 씨하고 신상사 씨하고 이 교분이 있고 관계가 돈독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번개 박종석 씨한테 이제 오다가 내려간 거예요. 그 오다가 내려가다 보니까 박종석 씨 밑에는 김태촌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박종석 씨 팔을 번개파라 그랬어요 원래. 그 조직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김태촌이가 거기서 이제 등장. 그럼 서울에서는 어디를 무대로 주로? 그 무교동 쪽입니까? 아니 무교동은 조양은이 하고 이 사람들의 바운다리고 나와바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눈에 안 보이는 나와바리 싸움인 거예요. 그 명동은 이제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교동 사람이 길 하나 건너서 오면 맞습니다. 명동인데도.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저기 뭡니까? 이분 서울 올라와서 오래된 사람들 아니십니까? 이 사람들 뭐 박영작 씨다 이런 분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 근거지 있었어요. 그 송태준 씨 같은 사람들은 남산 하얏트 호텔에 항상 이 커피숍에 앉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뭡니까 정항모 씨 같은 분은 또 서울역 근처에서 이제 주로 있었고 이제 나름대로는 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북창동 쪽에 근거지로 해가 있고 그러나 이제 명동에는 신상사파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 가지고 이제 자 김태촌이가 이제 중앙무대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김태촌 씨가 그때도 김태촌 씨가 광주에서 올라왔을 적에 자기 밑에 부하들이라 하는 거는 그래 몇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 둘이가 사실상은 서방파라고 하는 게 김태촌 씨보다 친구 둘이가 먼저 광주 서방에 그게 송정리입니다. 그래서 송정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미군 부대가 있고 해서 송정리가 비교적 조금 부유한 동네였답니다. 돈이 좀 돌아가는 동네였고 거기에 내가 서울서 내 친구 때문에 나 소개받았던 그 정병일이라 그는 호남 건달이 있었습니다. 말년은 건달 생활 안 했죠. 서울 생활 오래 하다가 몇 년 전에 사상을 떠났는데 병일이라는 그 친구.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보다 나이가 오인데 이제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의 바로 밑에 이 다 송정리 식구들. 그래서 서방파입니다. 그 서방파가 어떤 면에서는 김태촌 씨보다 먼저 그 이석권 씨, 이석권 씨하고 정병일 이런 사람들이 먼저 송정리에서 건달로 한 거예요. 서방에서. 그러니까 그 이석권 씨가 이제 나중에 이제 김태촌 씨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자, 이 보복 사건이 그때 이석권 씨는 서울 올라서 하우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름방을. 그래가지고 이석권 씨하고 또 김성광이라는 사람하고 이 김태촌 씨의 친구입니다. 그래 밑에 부하들 한 대여섯 명, 뭐 일곱 여덟 명 이렇게 데리고 이제 보복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러 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조양은 씨를 맞닥뜨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막 그거는 서로 의견 틀리지만은 조양은 씨는 지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갔다 그러고 김태촌 씨는 그냥 고향 거라서 어릴 적에 뭐 소년원도 같이 있었고 이래서 자기는 그냥 막 오종철이 선배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오종철 씨가 그때 무교동에서 그렇고 호남파에서는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거물이었어요. 오종철이만 하면은 지가 떤다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종철 씨를 이제 잡으려고 이제 김태촌 씨하고 이제 김태촌 친구 둘이 하고 이제 부하들하고 무교동 일대를 돌아다니는데 오종철 씨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밑에 보디가드를 데리고 댕기는데 여기는 이미 연장을 전부 다 몸에 지니고 그래 가다가 무교동 엠파이어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호텔. 그 앞에 주차장 앞에서 이 오종철 씨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이제 김태촌 씨는 오종철 씨 얼굴을 잘 몰랐는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김성광이라는 친구가 이제 그 확실히 알고 있어가지고 저 동생들 보고 저거다 이래가지고 그래가 거기서 뭐 등장한 무기를 뭐 이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오만 그 겁난 무기를 가지고
아킬레스를 이제 해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 오종철 씨는 뭐 완전히 뭐 거기서 그리고 그 밑에 부하들은 뭐 겁이 나서 아예 그랬는지 세부족이 돼서 그랬는지 현장에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오종철 씨 부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오종철 씨는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제 오종철 씨가 이제 혼수 상태에서 병원에서 있는데 그 오종철 씨 부하가 조양은 씨 거치하는 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양은 씨가 이제 통행검사 끝나고 가보니까 너무 처참해서 못 보겠더라 하는 그거를 이제 조양은 씨 그 진술하는 걸 봤는데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이게 김태촌 씨가 오종철 씨를 공격하게 됐느냐. 물론 김태촌이가 신상사 송태준 씨 때문에 신상사도 지가 뭐 존경을 한다고 그래 했고 그랬는데 신상사하고 인사를 시켰답니다. 밑에 번개 박종석 씨가 인사를 시키고 신상사하고도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보이 사건 때 신상사파 명동파들만 손을 봐왔으면 괜찮은데 거기 호남 선배들로 갖다가 손을 봐버린 거예요. 그 조양은 씨 말은 오인해서 그래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을 들어주던 정항모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발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양이가 그 이야기를 합대다 자기 유튜브에서 호남 세력 중에 자기들한테 지원 세력이 다 떨어져 나가 버려요. 외톨이가 돼버려요. 그래 이제 김태총이가 이제 그런 사고를 내고 김태총이도 이제 일단 전부 다 이제 피신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종철 씨 그 보복한 사건으로 오종철 씨를 그렇게 뭐 반죽으로 만드는데도 뭐 경찰 문제가 안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경찰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건달 싸움에 경찰 신고하고 안 합니다. 경찰이 알아서 출동하면 모르지 건달이 싸움해가지고 뭐 신고하고 파출소 연락하면은 그거는 건달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가 자 조양은 씨는 계속 도망을 다니는 상태고 자 김태촌 씨는 이제 그 1975년이 사보이 사건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오종철 씨 습격 사건도 그 같은 해라 말입니다. 몇 달 상황을 두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1976년에 자 유신 이후에 참 뭐 전국이 그때 그때 뭐 데모하고 유신 철폐 김대중 씨 납치 사건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김대중 씨는 뭐 일본에 있었고 이래 됐는데 이제 김영삼이가 신민당 이제 당권을 저항을 하는데 그 소위 그 당시에 중도 통합론을 내세우던 그 말이 중도 통합론이지 그 사쿠라거든요. 이철성. 우리나라의 사쿠라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철성 씨. 이철성 씨가 당권을 잡기 위해서 집에 그 화토가 사쿠라만 3만 화토가 배달됐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이철성 씨도 오래 살았습니다. 거의 90 몇 세까지 살다가 다 40대 기술원에 다 그러니까 40대 그 당시에 다가 이철성 씨가 제일 연배입니다. 연배인데 이제 40대 기술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 김영삼이가 당권을 못 잡게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차지철이가 이 이철성이를 시켜가지고 자금하고 모든 걸 댈 테니까 해가지고 무조건 신민당 전당대회 자체를 무산시키 뿌리고 이철성이가 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김태촌이가 여기에 또 김태촌이가 그러면 왜 또 여기 또 사주를 받아 갔느냐? 아까 지만 또한 국회의원의 사위가 박영작 씨라는 분입니다. 그렇구나. 호남 건달입니다. 사위입니다, 그 사람이. 또 꽤 유명한 야당. 그 씨도 말년에는 중진이었죠. 중진이었죠. 그 사람이 아마 대한유도협회 회장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씨도 그때는 정체가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사쿠라란 말입니다. 이철성 씨나 마찬가지 당권을 이제 이철성 씨한테 이제 잡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던 그런 사이고, 그리고 자기 사이가 호남 깡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이거는 말하기 조금 하지만은, 이런 경로를 해가 이건 뭐 인터넷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다른 사람이 그랍대도, 이 박영장 씨가 있다 보니까 아마 김태촌 씨가 이 연결로 해가지고 시민당을 습격하지 않았나.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래 하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뭐냐면은, 사람만 안 죽이고 전부 다 하면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그러고 참 기도 안 차죠. 이철성이 당수할 적에 김태초이를 그 무슨 뭐 청년국장인가 무슨 강투를 줬어요, 신민당에. 그래가지고 차기 국회의원 공천 준다고 약속했답니다. 참 그 당시에 참. 그러니까 깡패 국회의원, 김태초이 국회의원 될 뻔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 믿고, 참 내가 참 김태촌 씨 일평생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요. 그렇겠지. 정권에 이용당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또 인터뷰도 그래 하면 관료들한테 검사들한테 이용당하고 불행한 참 불쌍한 영혼이죠. 따지고 보면요. 평생을 그거 감옥. 그래 지금 내가 김태촌이 일대기를 다 보고 또 우리하고 관련된 일거정 합치 보니까 전부 남이 시켜서 한 일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래 얼마나 자기는 뭐 그때 그 기자하고 인터뷰하는데 뭐 자기는 평생 살면서 이용만 당했다. 내가 봐도 그래요. 이용당했어요, 정말. 그런 제가 인터뷰를 한번. 그러니까 지역을 오래 살고 이러니까 세상 이 물정을 몰라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신민당 당사 습격을 했는데, 물론 태초에 지가 뭐 몽디를 들고 직접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그때 김영삼이한테 누가 나설까 목을 걸었어요.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은 김영삼이가 뭐 겁이 나가지고 뭐 했다는데 그건 아니고, 김영삼이가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그래 약간 틈을 봐서 2층에서 뛰내리다가 김영삼 그때 다리 골절 맞습니다. 2층에 뛰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태촌 씨가 또 이 신민당 또 습격 사건으로 또 유명해진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안 잡혀갔어요, 당장에는. 그래가 그 사이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병신을 만들었던 그 오종철 선배한테 찾아가서 굉장히 사과를 깊은 사과를 했답니다. 잘못됐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뭐 오종철 씨도 뭐 용서했다 하지만 이제 자기는 그 은퇴됐으니까 뭐 용서 안 할 수도 없지요. 그래가지고 김태촌 씨가 이제 신민당 당사 습격 사건 때문에 처음에는 전부 다 언론 통제하고 해가지고 덮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점점 말썽이 나니까 김태촌 씨가 이제 일단 김태촌 씨도 이제 그때부터 도망을 갔어요.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김태촌 씨의 이제 이 고난이 시작입니다. 왜냐면은 다 책임진다 했는데. 그러니까 구속이 됐습니다. 김영삼 시민당 난동 사건으로 구속이 됐었거든요. 그래 구속이 됐는데 그래 가지고 참 둘이가 이제 구속이 76년도 사건 나고 구속이 안 됐습니까? 돼 가지고 이제 서울교도소에서 조양의도 도망을 댕기다가 대구로 도망 댕기고 이러다가 조양의 씨가 광주에서 잡혔답니다. 잡혀 가지고 이제 구치형무소로 갔어요. 근데 사보이 호텔 사건이 물론 사람이 많이 다쳤지만은 그게 아주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더 엄중한 사건 같으면 김태촌 조양은 씨가 그때 집행유예를 못 받습니다. 그렇지.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양은 씨는 77년도에 잡혀가 가지고 집행유예 받아가 나오고 김태촌 씨는 그때 한 2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김태촌 씨가 77년도에 구속돼가 79년도에 석방이 돼요. 근데 요때 서울구치소에서 들어가 다시 소년해지고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가 조양은이가 안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화해를 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게 사보이 호텔 그 사건 그다음에 보복 사건을 해가지고 조양은 김태총 간의 세력 간의 3년 전쟁이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퍼시픽 호텔에서 또 서로가 병신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뉴스홀 호텔 커피숍에서 또 그렇게 하고 꽃다발이라는 데서도 또 서로가 보복을 하고 그래 3년 동안 이제 그 끈질긴 그 보복 전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 조양은이 78년 석방되고 김태초이 79년 석방됐다니까. 자 79년에 이제 전국이 격변하는 게 이제 12.6 사건이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12.6 사건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 이 시해 사건. 예, 시해 사건. 예.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신군부가 안 들었습니까? 예. 신군부가 들어서 가지고 조양의 김태초이가 다 잡혀간단 말입니다. 조양이가 그때 1심에 사형선 군법에서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이제 무슨 제목이냐면은 이게 뭐 다른 사건에도 관여되지만 그 김태촌이하고 조양은에 있었던 그 3년 전쟁 동안에 뭐 사람이 또 많이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살인 교사 그 뭐 여러 가지 제목을 해가지고 조양은이는 사형 선고를 1심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엄이 끝나고 이제 군사 재판이 아니지 민간 재판을 넘어오면서 15년을 받았어요. 자, 그때 80년에 15년을 받았으면 그때 조양은이가 나이가 30살입니다. 그 조양은 씨가 자기 그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자기는 30대, 40대가 자기 인생에는 없다 이겁니다.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자면 인생의 제일 황금기가 30대, 40대입니다. 40대인데. 고스란히 형무소에서 보냈어요. 자, 조양은이는 15년 하루도 안 깎고 15년 다 살고. 그럼 저 만기를 채웠네. 조양은이 15년. 그 당시에 조폭들은 저 뭡니까 잘 안 깎아줬습니다. 그렇지. 전부 다 만기 출소입니다. 김태초이도 처음에는 징역을 많이 받았다가 5년 6개월인간 살고 86년도에 출소를 합니다. 86년도에 출소를 해가지고 이제 조양은이는 그때 형무소 있죠. 조양은이 형무소 안에 들어있다 아닙니까? 그렇지. 자, 조양은이는 15년 받아가지고 80년에 15년 받았으니까 95년도에 나온단 말입니다. 김태초이는 86년도에 출소를 했단 말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김태초이가 안에 있으면서 보니까 김태초이 조양은이가 없는 서울 바닥을 호남에서 올라온 호남 오비파 이동재라는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동재라는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호남파를 전부 장악을 해버렸어요. 장악을 해가지고 아까지 말한 모든 선배 뭐 박영작 씨다 뭐 정항모 씨다 뭐 이런 선배들 전부 다 자기가 다 포섭을 다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태초이가 나오고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동재판이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태초이가 나오니까 이제 옛날 후배들 다시 끌어모으고 김태초이가 소위 말하는 서방동 친구 이석권이 우리 친구 똘똘하고는 잘합니다. 이 사람은 이석권 씨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별도로 이야기할 일이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석권 씨하고 뭡니까 김성광이라는 사람하고가 서방동에 동네 친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그걸 하는데 김태촌 씨가 나오기 전에 이동재 세력에 의해서 지 친구 이석권이가 크게 먹어본단 말입니다. 지 친구가 김태촌이 나오기 1년 전에 크게 먹었는데 김태촌이가 안에서 동생들한테 보복을 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김태촌이가 그때 안 했답니다. 그거는 김태촌 씨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다른 데서도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또 내가 또 내 친구한테 또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석권이가 밖에서 잘 나갔답니다. 노름판을 해가지고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태촌 친구 김태촌 씨 억수발로 성의 있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촌 씨가 안에서 그냥 서운하게 생각. 서운하게 생각. 예. 지는 밖에 나가서 돈 잘 버는데.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동재가 이 이석권이를 놓을 적에도 요게 지금 서로 사이가 태초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내가 이걸 놔도 어떤 그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김태초가 막 그냥 그건 뭐 지 친구 다 당한 것도 모르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 이제 이동재가 이제 서울 이 호남파를 장악을 하고 서울을 다 장악을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이석봉이가 김태춘 씨 나오기 1년 전에 이제 완전 난자당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김태초이가 이제 그 사건이 난 직후에 기후 일주일 기후를 받아가지고 나와 보니까 지 선배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동재한테 다 붙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제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지역을 살고 나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막 나와가지고도 막 그냥 바로 뭐 행동에 옮기고 왜 별다른 일이 없으니까 이석권이하고 사이도 그렇고 하니까 별다른 일이 없어서 안 움직이는데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김태촌과 이동재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뒤로 이동재와 김태촌 씨 관계가 아니고 그 전쟁을 그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거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뒷골목 인문학 최강 이바구쇼 오늘 끝내겠습니다.